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19년 12월 16일 두 번째 직필직설 진행합니다. 오늘 주제는 심재철, 김재원 조 원내 투쟁 전략이 보인다입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원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상당한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온몸으로 투쟁에 나섰습니다. 사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투쟁성이 강한 리더였고,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자유한국당의 깨주머니라고 할 정도로 이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원내건 아니면은 원외건 상관없이 야당은 투쟁을 잘해야 됩니다. 투쟁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투쟁을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봉장이 되고, 그와 함께 그를 도와서 단일조로 움직이는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그냥 원내 투쟁이라는 게 하나의 전쟁이라고 보면은 전쟁에서도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거기다가 우리는 집권 여당이 아니고 야당에 불과하잖아요. 야당은 우리가 이 국회 의석 108석을 자랑하는 거대 정당이라고 하지만은 야당의 힘은 여당에 비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10분 1도 안 되는 거예요. 의석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열악한 구조에서 원내 투쟁을 극대화하려고 하면은 전쟁을 치르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말하자면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싸움에도 전쟁에서와 같이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원내 지도부에게서는 전략이 보이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지난 4월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서 패스트 트랙, 이 패트 법안이죠. 패트 법안으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탔잖아요. 그 원안이 뭔가 하면은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심재철, 김재원조가 오늘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원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은 표결에 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뜻 보면은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고도의 전략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말 탁월한 전략 카드를,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소위 말해서 4+1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이익단체로서, 이익집단으로서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미 그 균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4+1로 일종의 야합체인 4+1 협의체가 각 정당의 이익을 베이스로 깔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익에 중대한 도전이 있을 때는 균열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칙으로 돌아간다, 이 원안으로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1 협의체가 연동형 적용률과 득표율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은
원안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군소정당인 4개 정당 측에 특히 정의당 심상정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죠.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조금 늦더라도 발언길을 갈 것이다. 원점 복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딱 보면은 그동안 대치 국면으로 일관해왔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원점으로 돌아가겠다. 원래 4월에 올라탄 패스트 트랙에 올라탄 원안 225대 75로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찬과 이인영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해찬과 이인영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나머지 소수 정당들이 연동률, 적용률 가지고 지금 의견이 대립하고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캡을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25대 25, 30대 20으로 해서 연동형 적용률을 이 캡을 씌워가지고 그 캡은 건드리지 못하게끔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거대 정당들이 좀 더 의석을 몇 석 정도 더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그 심상정 정의당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배신 행위라고 그러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그냥 그 대기업이 중소기업 다루듯이 한다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소수 정당들이 석패율에 목을 걸고 있는데 석패율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연동률, 적용률도요 고등산수를 필요로 해서 말도 안 되는 거고 석패율 제도 도입도 그렇습니다. 냉정한 의미에서 소수 정당들이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것을 이제 주장을 해왔고 여기를 핵심을 찌른 거죠. 뭐 이해찬 대표하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래가지고 너 계속해서 연동형 적용률하고 석패율하고 관련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을 수용을 못할 것 같으면은 원점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난 4월 패스트 트랙에 올라태울 때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안을 고소하는 걸로 하자. 그러고 나서 무기명으로 표결에 붙이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기명으로 이제 표결에 붙이잖아요. 사실은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의결에 필요한 148석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승부수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표 단속을 안 하죠.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조차도 253석에서 28석이나 줄어드는 그런 지역구를 가지고 본인들 생존권을 위협하는 판에 거기다 무기명이라면은 반대표를 던져서 결국은 부결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부결로 가버리면은 그나마 정의당의 심상정이나 나머지 군소정당도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부결돼 버리면은. 그러니까 부결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 챙기는 것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 연동형 적용률하고 캡 씌우는 거 하고 석패율 도입하지 않는 거 우리 뜻대로 따라 아니면 말고. 그런데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전략가인 김재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뭐죠? 4+1 공조체제를 균열시키면서 적진을 분열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참에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225대 75로 이것을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에 붙이자는 거예요. 단 무기명으로 하자는 거죠. 기명으로 하게 되면 줄 세우게 되니까 무기명으로 하자. 그러면은
우리도 표결에 응할 수 있다. 은근슬쩍 민주당 수뇌부를 밀어주는 것 같은 발언을 하면서 적진을 분열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막상 표결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부결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을 하고서 승부수를 던진 거죠. 이거는 정말 잘한 겁니다. 그리 되면은 선거제 개편안은 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동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여기에 또 일종의 분노감을 느낀 1+4에서 4개 소수 정당이 공수처 설치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지지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공수처 설치하는 안건도 부결에 그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최악의 경우는 좀 수정된 형태로 그러니까 기관명도 바꾸고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쪽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선거제 개편안을 물 건너가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공수처 설치도 물 건너가게 하거나 최악의 경우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협상안을 다시 만들어서 통과를 시킨다면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최근에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상당히 잘 싸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대여투쟁도 일종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는 반드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투쟁의 대표 선수 심재철과 전략의 대표 선수 김재원이 한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막강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희망이 보입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투쟁이었지만은 지금부터는 그 차원의 전략을 구사하면서 막강한 투쟁 역량을 가시하면서 결국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